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아들 부부와 살고 있는 어미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라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곱고 귀하게 키웠죠. 그러다 많이 늦게나마 제가 아들을 한참 잘못 키웠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며 며느리를 데려오고 난 이후에야 말이죠. 쭉 자라오면서 워낙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어요. 어릴 적엔 자주 아팠고 어렵게 가진 아이여서 그런지 제가 괜히 모든 투정을 다 받아주기도 했고요. 강하게 키우지를 못했죠. 게다가 워낙 어릴 때 지 애비를 잃어서 홀어머니 손에 키우다 보니 더더욱이 오냐오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들 그렇게 키우겠지, 별반 다를 바 없겠지 생각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공부도 꽤나 잘해서 돈 많이 들지 않게 공부시켰어요. 효자였죠. 지 엄마 힘들까봐 학비 한번 내게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뭐든 보통에 맞추는 아들이었습니다. 남들 대학 갈 때 가고 회사 갈 때쯤 가고 결혼할 시기에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런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의 첫인상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아마 춘향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저런 얼굴이겠다 싶게 고왔어요. 품행도 단정하고 외모도 잡티 하나 없이 깔끔한 얼굴에 새하얀 치아에 꼭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아들인데 와줘서 고마웠어요. 아들은 결혼을 위해 모아놓은 돈이 따로 있다면서 제게 걱정할 것 없다 하였어요. 끝까지 효자였습니다. 서울 외곽 쪽에 전세로 집을 마련하고 둘이 살겠다고 하고는 저와는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제가 먼저 동의했어요. 아무래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보다는 신혼 부부가 둘이 지낼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아들과 쭉 같이 지냈던 집이 비게 되니 조금 서운하기는 했지만 홀가분하기도 했답니다. 이래저래 지 앞가림하느라 바쁜 아들이었던지라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옷도 제가 다 빨아주고 밥도 챙겨주고 몸만 컸지 늘 아이 같았거든요. 그런 뒤치다꺼리를 안 하게 되니 하루가 어찌나 길던지 그제야 저도 여유로운 시간이 좀 생겼어요. 고운 내 며느리는 그래도 나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렸던지 한 번씩 집에 찾아왔어요. 한 번씩 안부를 묻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물어서 사들고 오기도 했죠. 참 예뻤습니다. 와서도 어찌나 빠릿빠릿한지 가만히 있지를 않는 아이였어요. 집 청소를 해주기도 하고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을 넣어주는 척하면서 냉장고도 한 번씩 닦아주고 부지런함과 깔끔함이 몸에 밴 아이였습니다. 똑똑한 아들 녀석이 역시나 제대로 된 색시를 얻었구나 했어요. 그러다 며느리와 아들의 일이 바빠지면서 며칠에 한 번씩 들러주던 며느리의 발길이 점점 끊길 때쯤 아들 내외의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며느리 생긴 모습 그대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는지 맞벌이를 한다더니 상당히 부지런하구나 싶었어요. 검사를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눈에 잘 보였어요. 갑자기 치운 게 아니라 며느리 몸에 밴 듯한 정리정돈이나 청소 방법들이 말이죠. 게다가 제가 예고 없이 방문했음에도 있던 것들로 뚝딱 상을 차리는데 너무나 대단해 보였습니다. 반대로 저라면 내놓을 찬이 없어서 밖에라도 뛰어나가 뭘 사왔을 것 같은데 며느리는 그럴 것 없이 차분하게 화려한 상을 내왔어요. 제가 왔으니 대접해 드린다면서 말이죠. 꼭 숨은 고수 같은 느낌이었다랄까요? 정말 다시 한번 며느리 참 잘 얻었다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들이 걱정됐는데
저렇게 똑 부러지고 살림도 잘하는 며느리가 붙어 있으니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앞에 자랑했던 아들의 똘똘한 구석은 그저 딱 자기 앞가림에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한마디로 똑똑은 한데 똘똘하지는 못합니다. 밥통 작동법도 몰라서 제가 며칠 외출했을 때 내내 생라면만 먹었던 녀석이에요. 당연히 세탁기도 돌릴 줄 모릅니다. 머리가 좋아 금방 알 것 같은데 아예 알고 싶어 하지를 않았어요. 계란 후라이 하나도 할 줄을 몰라서 새 프라이팬을 다 태워 먹은 적도 있어요. 집이 홀랑 다 탈 뻔했답니다. 그런 녀석이 지 앞가림이라도 잘하고 멀쩡하게 사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게다가 그 부족함을 다 채워줄 완벽한 며느리까지 있으니 든든했어요. 몇 번씩 들렀던 아들네외 집 방문도 점점 줄어들었고 갈 때마다 완벽했던 며느리의 살림은 제가 더 거들 것도 없었기에 챙겨줄 것도 줄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네외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간 찾아오지도 않던 아들 녀석이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온 거라면서 퇴근길에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꼭 결혼 전처럼 밥을 해달라고 조르고는 편하게 밥까지 얻어먹었죠. 그래서 눈치가 이상해서 며느리와 싸운 건지 물었어요. 순간 멈칫하는가 싶더니 금세 아들은 그런 일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고 그저 정말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온 거라고 말이죠.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넉살을 떨어대면서 말입니다. 워낙 아니라고 질색팔색을 하기도 하고 한참 안 오다가 온 거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집으로 찾아와서는 밥을 먹고 가는 겁니다. 다른 핑계를 돌아가며 대면서 말이죠. 엄마가 해주는 미역국 먹고 싶어서 왔다. 자기 물건을 놓고 간 게 있다. 집 근처 사는 친구를 만나고 들렀다 등등 이유는 가지가지였어요. 그때마다 저는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은 건지 계속 물었고 말이죠. 늘 돌아오는 대답은 그런 일 없다. 사이에 문제 없다였어요. 그래서 그날은 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보았죠. 며느리 또한 목소리에 힘이 좀 없긴 했지만 별 문제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의 방문이 너무 잦아지자 오랜만에 날을 잡아 아들 집에 다시 들렀어요. 그런데 이전에 왔을 때와는 집안 상태가 많이 달랐습니다. 너무 더러웠어요. 그렇게나 깨끗하던 집이 시궁창이 따로 없더군요. 옷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들어설 때부터 무슨 썩은 내가 나질 않나 반찬을 넣어주려 냉장고 속을 보니 그 썩은 내가 냉장고 안에서부터 나고 있었습니다. 워낙 며느리 일도 바쁘고 아들도 정신이 없어서 그러고 사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모조리 치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치워주면서 보다 보니 집에서 요리를 전혀 안 해먹고 거의 사먹는 듯 했습니다. 일회용 용기들이 많이 나오고 게다가 옷들도 계속 쌓여있다가 한 번씩 세탁소에만 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씩 세탁기만 돌리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며느리가 처음 봤을 땐 굉장히 깔끔하고 살림을 잘하는 듯 보였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몇 번 방문할 때만 그런 척한 것 같더라고요. 막 청소 마무리를 지을 즈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민망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죠. 며느리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아들도 같이 사는 거니 왜 치우지 않느냐며 표내지 않았어요. 그저 많이 바쁜가 보구나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이 바쁜지 자세히 보니 며느리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시집올 때도 그리 복스럽게 보이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눈에 띄게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집도 다 치웠겠다. 밖에 나가서 같이 밥을 먹자고 어색한 분위기도 바꿀 겸 데리고 나왔습니다. 집 근처에 고깃집에 데리고 갔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밥을 3공기나 먹는 겁니다. 너무 굶주려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배도 불렀겠다, 이야기나 들어보자 해서
요즘에 많이 힘든지 물었죠. 아가, 요새 일이 많이 힘들지. 집안일 하면서 일하기는 더 힘들고. 혹시 우리 아들이 힘들게 하니? 속상하게 하는 거 있어? 있으면 말해봐. 내가 혼내줄 테니. 그런데 머뭇머뭇 제게 말을 어려워했어요. 그저 회사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그렇다라고만 아들과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환경이 깨끗해야 뭐든 잘 되는 것이니 힘들어도 조금은 치우고 살아야 좋다라고 말해주었고 제 말이 끝나자 잘 먹던 며느리가 수저를 내려놓더군요. 이제 다 먹었다면서 말이에요. 전 그때 제 말이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가 아이가 생겼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도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구나, 다행이다 생각했죠. 며느리는 그 힘들다는 일을 아이 덕에 그만두고 집에서 쉬기로 했고 아들도 한동안은 정말 부부 금슬이 좋아진 건지 제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손주가 복덩이다 생각했어요. 몇 번씩 며느리 한약이랑 먹을 걸 챙겨주러 들러보니 이전처럼 집안이 깨끗했습니다. 제가 따로 청소해줄 필요 없이 말이죠. 모든 게 그 회사 때문이었구나. 일이 많이 고되긴 했나 보다 했어요. 그러다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나고 아들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보고 싶어서 집에 달려가지는 못할 망정 아들은 아이를 낳고 조금 지나서 슬슬 다시 제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그때는 또 다른 핑계였어요. 아이를 낳고 보니 엄마가 더 생각난다나 뭐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이가 생기기 전 예전처럼 다시 아들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갔습니다. 저녁해주는 것쯤 어려운 것 아니니 상관은 없었지만 정말 이상했어요. 꼭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어찌나 잘 먹던지 집안의 묵은 반찬들을 거의 다 비워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한 번씩 민망한지 며느리가 손맛이 좀 부족하다며 맘에도 없는 흉을 보고 역시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다며 너스레를 떨었죠. 먹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와이셔츠가 너무 누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보니 구두도 너무 지저분하고 꼭 밖에서 노숙하는 사람 같았죠. 아들의 방문은 그 후로도 계속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전처럼 간간히 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아들이 올 때쯤 밥상을 차려두고 기다릴 정도였어요. 아들은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슬슬 후식도 먹고 더 앉아서는 텔레비전을 한참 보고 앉아서 졸기까지 했습니다. 꼭 집에 갈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제가 졸고 있는 아들을 깨우면 화들짝 놀라서 그제야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그것도 며칠뿐이었고 그마저도 나중에는 아예 침대에서 자더군요. 아기가 너무 울어서 잠도 설치나 보다 했어요. 전 나이가 있어서 저녁 9시가 되면 잠이 드는데 아들은 그 시간까지 꽉 채워서 머물다 갔습니다. 5시에 퇴근해서 제 집에 와서 그때까지 밥 먹고 쉬다가 가는 거죠. 처음엔 몇 번씩 오니까 반갑기도 하고 좋았는데 점점 여기가 식당인가 싶은 겁니다. 슬슬 저도 밥 차려주기도 귀찮고 짜증이 났어요. 이미 출가한 아들을 여적 밥 차려주고 뒷바라지 해줘야 하는 게 어이도 없었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들이 올 때쯤 외출해버렸습니다. 친구라도 만나러 나갔죠. 그런데 나갔다 들어오니 아들이 냉장고에 반찬을 꺼내 밥을 먹고 그대로 상 위에 둔 채로 소파에 쭈그려 누워 자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또 안쓰러워졌어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할까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깨워서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이 올 시간에 제가 외출하게 되면 쪽지를 남겨두고 밥을 차려두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밥만 홀랑 먹고 잔뜩 어지른 채로 집에 돌아갔더군요. 늘 그렇듯
소파에서 간식도 먹고 잠도 잤는지 과자 부스러기를 잔뜩 흘린 채로 말이죠.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 집에 갔어요. 김치 갖다 주겠다는 핑계로 말이죠. 그런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집이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방 안에서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나오는데 그 모습에 너무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몸 하나는 늘 단정하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던 며느리가 지저분한 티셔츠에 낡은 몸빼바지 같은 걸 입고는 단정하던 머리가 산발이 되어서는 지친 기색으로 나오는데 이전에 고기를 먹였던 그때보다 더 말라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원래 좀 살집도 있고 통통한 게 정상인데 말이죠. 게다가 손목, 발목이 아픈지 밴드를 두르고 서 있는데 너무 안쓰러웠죠. 절 보는 며느리 눈빛이 이상하게도 원망스러운 듯해 보였어요. 전 외투도 벗지 못하고 들고 온 김치만 내려놓은 채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치우다 보니 제 집에서 많이 보던 흔적들이 많더군요. 아들이 소파에 어질러 놓은 듯한 맥주캔, 과자 부스러기, 이리저리 널어진 와이셔츠들, 짝없이 뒹구는 양말들까지. 치우다 보니 아기나 며느리가 어질렀을 법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제 아들이 어질러 놓은 듯 했어요. 게다가 밥상 위 식탁에 널브러진 반찬통들에 말라 비틀어진 밥그릇까지 누가 봐도 그놈 짓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너는 집에만 있으면서 조금씩 정리를 하지 이게 뭐냐며 호통을 쳤어요. 아가, 아무리 그래도 조금씩 정리하면서 애기 볼 수 있잖니. 이게 뭐니? 사람 사는 집이.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기를 안고 있던 며느리가 서럽게 울어댔습니다. 아기 우는 것과 똑같이 말이에요. 말없이 한참을 울더니 제게 하는 말이 어머님, 그 사람 남편 좀 데려가세요. 저 그 사람이랑 정말 못 살겠어요.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이에요. 미치겠어요. 며느리는 하소연을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 정말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이죠. 처음에 결혼하고서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대요. 연애하는 동안에도 계속 아들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 살림 같은 거 모른다고 거의 선언하다시피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며느리는 못할 수도 있지, 조금 그쪽 방면에 대해 부족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알고 있었대요. 아무리 그래도 같이 사는 집인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결혼하고서 신발 하나 단정하게 벗어놓지 않고 퇴근하고 들어오면 밥 먹고 그대로 두고, 옷은 옷장도 있고 옷걸이도 버젓이 있는데 소파나 바닥에 그냥 벗어두고, 양말은 한쪽만 벗었다가 방 안에 들어가서 다른 쪽을 벗어놓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로 많이 다퉜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벗어놓아야 할 곳에 좀 벗어두라고 말이죠. 며느리가 한 번씩 혼내니까 그 소리를 듣기가 싫어서 제 집에 왔던 것 같더라고요. 전 별말 없이 키우기도 했고 오면 다 받아줬으니 말이죠. 그리고 정리라는 걸 한 번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체 회사는 어떻게 다니는 건지 너무 궁금하다고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달라질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면 사람은 무조건 발전하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아들의 무책임과 게으름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아이 울음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혼자만 이어폰을 끼고 방 안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거나, 집안일 하느라 손이 없어서 아이 기저귀 좀 갈아달라니까 갈아줬다고 거짓말을 쳐서 애기 엉덩이에 두드러기도 났다고요. 며느리가 모르면 가르쳐서라도 아들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서 포기했답니다. 결국에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전 그래도 제 아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몰라도 너무 몰랐더군요. 적어도 저에게는 효자였는데
며느리에게는 무심하고 무능력한 남편일 줄이야. 제가 그 당시에 해줄 수 있는 건 며느리를 달래주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집 정리를 어느 정도 도와주고는 며느리에게 이혼만은 안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아직은 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의 뜻은 확고했어요. 아들이 바뀌는 걸 4년이나 기다렸다고, 더 기다렸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말이죠. 전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더군요. 일단은 이혼만은 미루고 날 봐서라도 참아달라고 진정시키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니 또 그 망할 놈이 집으로 왔습니다. 뻔뻔하게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어제 닭도리탕 먹고 싶다 했잖아. 그런데 왜 기본 반찬들밖에 없어? 장 못 봤어?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아서 들고 있던 물컵으로 머리통을 내려쳤습니다. 닭도리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돌이나 좀 잘해, 이 자식아. 씹고 있던 밥을 다 내뱉을 정도로 당황한 아들은 놀란 토끼 눈으로 절 바라봤고 전 여전히 씩씩대고 있었죠. 그리고는 며느리가 들려준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풀어서 물었어요. 집안일이랄 거 없고 네가 어지른 건 네가 치우는 정도는 적어도 하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예 제 말조차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똑똑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순 멍청이였어요. 제가 멍청이로 키웠습니다. 그 멍청이가 또 한다는 소리가, 그리고 애 키우는 거 그렇게 힘든 거 아니잖아. 엄마도 나 혼자서 잘 키웠잖아. 근데 와이프는 나한테 왜 그렇게 의지하려고만 하는지 모르겠어. 혼자서 잘하면 되지. 뭐든 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난리야 아주.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데 아주 기함할 뻔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던 와중에 자동으로 손이 날아가더군요. 등짝을 팍팍 때렸어요. 정신 차리라면서 말이죠. 아빠가 있는데 왜 애를 혼자 키워야 되니?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너 이러려면 결혼은 왜 했고 애는 왜 낳았어, 무책임하게. 대체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간 며느리가 이렇게나 속이 터졌을 걸 생각하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잔소리를 시작하자 너무 배고프다며 잔소리도 밥 먼저 먹고 듣자고 하더군요. 처먹는 것도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요. 막막했습니다. 저 무지렁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건지 말이에요. 아들은 배불리 밥을 먹고는 졸다가 제가 깨워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더니 아예 자고 간다는 겁니다. 집에서는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말이죠. 그럼 계속 못 자고 있는 며느리는요.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들 신발을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가방이랑 자켓도요. 아들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꿈쩍 않길래 차키를 창문 밖으로 던지니 알아서 나가 떨어지더군요. 아들을 쫓아내고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다신 못 오게 말입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이를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봐주겠다고요. 힘들 때마다 제게 맡기라고 말입니다. 며느리는 괜찮다고 거절을 몇 번 하다가 제가 완강하니 늦게야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다음 날부터 제가 아들 집을 제 집처럼 들락거렸습니다. 밀려있는 집안일도 도와주고 며느리 잘하고 하고 아이를 보았죠. 눈치 보며 한참을 옥신각신하더니 며느리가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데 세상에 코 고는 소리가 방문을 넘어서까지 들리더라고요. 낮부터 자기 시작해서 해가 다 져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사부인이 봤으면 아마 우셨을 거예요. 귀한 딸 데려다가 저런 개고생을 시키고 있으니. 며느리가 워낙 속이 깊어서 끙끙대고 저한테만 겨우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너무 미안했습니다. 며느리 자는 동안 음식을 좀 해놓고 깰 때쯤 차려줬어요. 아기는 내가 계속 안고 있으니 한술 뜨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이 자서 입맛이 없나 했는데 깨작대던 며느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러면서 겨우 어렵게 꺼낸 말이 저는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애기도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요즘 너무 도망가고 싶어요. 그 말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간 오래 버텼구나 싶었어요.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피곤하면 정신이 많이 힘들어요. 모든 애 키워본 엄마들은 알 겁니다. 철딱서니 없는 제 아들 하나 보고 온 며느리인데 너무 망가져버려서 처음 봤을 때 그 단정하고 예쁜 모습이 기억이 안 나더군요. 다 부르튼 입술, 빨간 눈, 푸석한 얼굴까지 안쓰러운 인상이 돼버렸어요. 다 그놈 때문이다 생각하니까 한숨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 달 정도 친정에 가 있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이죠. 휴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이니 편하게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절대 안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밥 먹던 며느리에게 지금 바로 씻고서 한껏 꾸미고 나오라고 했어요. 예전에 처음 봤을 때처럼요. 어리둥절해 하다가 정리를 마무리하고 나올 때쯤 사부인을 모셨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사부인이 보면 마음 아파하실까봐 꾸미고 나오라고 했어요. 막 꾸미고 나온 며느리가 사부인을 보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그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사부인, 우리 아가가 육아한다고 고생이 너무 많아서요. 친정에 한 달 정도 보내려는데 제 말은 어려워하네요. 바로 같이 가주셨으면 해요. 아이, 사돈, 전 또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놀라서 왔네요. 안 그래도 얘가 요새 연락도 잘 없고 보러 가겠다고 해도 마다해서 걱정이었는데 이렇게라도 보내요.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제야 며느리가 못 이기는 척 움직이더라고요. 사부인 별 낯도 없고 귀한 딸내미 고생시켜서 죄송스러웠는데 며느리가 단 한마디도 제 아들 때문에 힘들단 그런 말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사부인과 며느리를 보내면서 꼭 일찍 오지 말고 한 달 꽉 채워서 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귓속말로 아들 전화는 절대 받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는 전 아이를 안고 그놈의 자식을 기다렸습니다. 또 제 집으로 갔는지 밤이 되도록 안 오더군요. 10시쯤이 되어서야 삑삑 다이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금슬금 들어오는데 절 보고는 저승사자 본 듯 놀라더군요. 며느리 친정집 갔다. 애도 나한테 맡기고 갔어. 이혼한다더라. 너랑 더 이상 살기 싫대. 무책임하고 자기밖에 몰라서. 그제야 아들이 화들짝 놀라서는 전화통을 붙잡고 계속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다행히 며느리는 전화를 꺼두었더라고요. 그러더니 친정으로 찾아가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지금 친정 가면 죽도록 맞을 거라면서 말렸어요. 너 같은 사위 안 반길 거라고 말이죠. 정신 차리고 애나 보라고 안겨줬어요. 그런데 애를 정말 한 번도 안아본 적도 없는지 무슨 인형 안듯이 안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저렇게나 준비가 안 된 놈을 결혼시켰으니 제가 미친 거죠. 제가 아들 집에 계속 있을 거니 퇴근하고 제 집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곧장 무조건 집으로 오라고 말이죠. 그래서 꼼짝없이 아들은 집으로 와야만 했고 퇴근하고 올 때마다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최대한 며느리가 돌아올 한 달 후까지 빨리 살림을 가르쳐야만 했어요. 퇴근하고 오니 역시나 양말을 막 벗어놓고 옷들을 대충 걸쳐놓길래 다시 라고 외쳤습니다. 눈치를 슬슬 보더니 어설프게 제자리에 두더군요. 그리고는 상을 차리는 절 뒤로하고 밥 다 차릴 때까지 소파에 앉아서 TV를 쳐보길래 이리 와! 하고는 계속 시켰어요. 이거 놓고 저거 놔라, 밥 퍼라. 일일이 다 지시했습니다. 말없이 하기는 하는데 어찌나 야무지질 못한지
밥상을 차리는 게 아니라 바둑을 두는 건 줄 알았습니다. 듬성듬성, 대충대충. 아니, 그걸 그렇게 놓으면 어떡해. 밥상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그저 네 입에 쳐넣는 것만 바빴지 아주. 똑바로 해. 계속 소리 지르고 얼마나 등짝을 때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가르쳤으면 그 다음 날엔 똑바로 해야 되는데 똑같이 대충 옷 벗어놓고 소리를 질러야 밥 차리러 오고 매를 안 들래야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찌나 대단한지 그 꼴을 4년이나 버텼다니. 전 4일도 못 버티고 아들한테 애 안겨주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화딱지가 너무 나서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더니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속으로 낳은 제 새끼인데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니 아들에게 전화가 불이 나듯 오더라고요. 전화도 꺼버리고 안 하던 일을 오랜만에 하려니 너무 피곤이 쌓여서 잠이 들어 버렸죠. 좀 자고 일어나니 아들에게 60통이 넘게 전화가 와 있더군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좀 있으면 며느리 올 텐데 빨리 아들 고쳐놔야지 싶어서 다시 아들 집으로 갔죠. 그랬더니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무슨 거지도 그런 산거지가 있나 싶게 너덜너덜해져서는 절 보고 울먹이더군요. 애가 계속 운다면서요. 자세히 보니까 애 분유 먹일 줄도 몰라서 그냥 생 우유가 젖병에 담겨있고 기저귀가 불룩한 겁니다. 그냥 한숨 크게 쉬고 애를 받았어요. 그러자마자 아들은 자기 방으로 뛰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꼴들을 보니 도저히 한 달로는 택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회사 일을 더 늘리라고 말이죠. 집에 일찍 들어올수록 더 어지르고 며느리 속만 뒤집으니 그 시간에 돈을 더 벌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단순한 놈이 바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 약한 며느리가 한 달을 채 안 채우고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친정에서 좀 쉬었는지 이전과는 다르게 얼굴에 살이 좀 차올라서 왔습니다. 며느리는 마음의 안정을 어느 정도 찾고 나니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눈에 아른거려서 안 되겠다고 서둘러서 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너무 고맙고 미안해하면서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저 정말 푹 쉬었어요. 이젠 진짜 괜찮아요. 괜히 저 때문에 애 보시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죠. 며느리는 정말 천사예요, 천사. 제 무지렁이 같은 아들 녀석 뭘 보고 만난 건지 모르겠지만 곁에서 지켜보니 아이 챙기면서 아들도 엄청 챙기더라고요. 전생에 내 아들 엄마였나 싶게 말이죠. 아들은 저와 말했던 것처럼 회사에서 오래 있다가 늦게 왔습니다. 다른 팀 업무까지 맡아서 일한다면서 자랑하듯 이야기를 했어요. 어찌됐건 며느리가 이혼할 마음을 접었고 아들도 차라리 돈을 더 벌어서 보탬을 주겠다고 하니 그런대로 해결됐다 생각하고 전 제 집으로 돌아왔죠. 몇 달간 아들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고 며느리도 연락이 없었어요. 잘 지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손주가 보고 싶어서 다시 찾은 아들 집은 황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어지름에도 할당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지 아들은 늦게 퇴근하고 집에 늦게 오게 될수록 더 많이 어지른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며느리가 깨어있을 때 어지르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 아기와 잠들었을 때 들어와서 난장을 치니 더욱이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말이죠. 집 상태는 포기 상태였어요. 며느리도 치우다 아이의 영역을 구분지어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아기 방과 주방은 깨끗했습니다. 그나마 아기 위생 때문에 그쪽은 며느리가 잘 치웠더라고요. 내 새끼는 정말 답이 없구나 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제안을 했어요. 한 달로는 어려웠으니 아들이 제정신을 차릴 때 그때까지 저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바로 며느리가 단숨에 승낙을 했어요. 며느리는 너무 좋다고 말이죠. 아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이 집을 합쳤습니다. 제 집이 방이 더 많고 커서 제 집으로 오는 걸로 하고 아들 내외 집을 내놨어요. 그렇게 아들 결혼하고 내보낸 지 5년 만에 살림을 합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아보니 며느리는 정말 깨끗하고 단정하고 바른 아이였습니다. 저랑 같이 살아서가 아니라 몸에 부지런함이 배어있는 아이였던 거죠. 일찍 일어나서 아기 젖 먹이고 아들 출근해서 어지른 거 뒤치다꺼리하고 상 차리고 치우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일을 하는데 참 대단했어요. 전 그저 도와주는 데에 불과했습니다. 제 작은 도움이라도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제게 평생 같이 살자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어요. 그나마 여유 시간이 났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여유와 함께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다고 온전히 제가 집안일을 봐주면서 아이까지 돌보기에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집안일을 해줄 돌보미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 정말 일하면서 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던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더군요. 돌보미 월급은 어찌나 비싸던지 벌어서 버리는 꼴이었어요. 며느리는 다시 일할 생각에 기대에 가득 차 있고 사람은 안 구해지고 돈을 더 얹어서 뽑으려고 해도 하려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꽤나 경력과 기술이 필요한 치기 공사여서 아들보다 월급이 더 많았거든요. 이래저래 한 사람 월급 버리는 거 아들 보고 관두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펄쩍 뛰고 난리도 아니었죠. 절대 안 그만두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옥신각신이 길어지다 보니 며느리에게 우울증이라는 게 생겨버렸습니다. 뭐든 꾹꾹 참고 별말 없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보니 간장을 콜라인 줄 알고 마시는 거예요. 별 맛이 안 느껴져서 몰랐다고 말이죠. 그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정신을 아예 놓고 다니더라고요. 옆에서 보던 아들도 이건 정말 큰일이구나 싶은 눈치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한 듯이 며느리에게 아들이 일을 시작하라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당신 뜻대로 해. 내가 그만둘게.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해야지 뭐. 집안일은 엄마한테 배워서 어떻게든 해볼게.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말이죠. 기회를 놓칠세라 며느리는 바로 일을 시작했고 아들도 정리되는 대로 바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아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철딱서니 없이 집 어지르고 생각 없이 놀 줄 알았더니 어디서 본 건 있는지 어설프게나마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목청 터지게 알려줘야 하긴 했지만요. 점점 나아지더니 적어도 아이는 잘 돌봤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밥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아이가 낮잠 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집도 치우고 세탁기도 돌리고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었어요. 장족의 발전이었죠. 일하기 시작한 첫날 며느리가 집에 돌아오자 아들이 어깨를 주물러 주더군요. 며느리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지 생각만 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우울해하고 많이 아파 보이니 아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게 다 불행해 보이는 며느리가 행복해지길 바래서였을 거예요. 지도 생각이 있으면 많이 느꼈을 거예요. 세상에 역지사지 절대 안 되거든요. 정말 닥쳐서 자기가 해야 그때 느껴요.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요. 며느리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요. 돈 잘 벌고 꽤나 능력 있는 며느리랍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직도 집에서 애를 보고 살림을 하고 있죠. 예전에 그 무지렁이 같은 모습은 어디 가고 저 없이도 혼자 아주 잘합니다. 집안일은 물론이고 손주 머리도 잘 묶어주고 유치원도 잘 데려다 줍니다.
제대로 역지사지를 실행하고 있죠. 그런 말 있잖아요. 역으로 지랄해야 사람이 지일인 줄 안다 라고. 반강제적이긴 했지만 제가 억지로 며느리와 업무를 바꾼 덕에 아들은 철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밥도 잘해요. 끼니 중에 한 끼만 제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아들이 차립니다. 몇 년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익숙해지고 반복하면서 아들은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아이 밥을 챙기면서 저도 잘 챙기고 며느리 도시락도 새벽마다 싸요. 아이 안고 장도 잘 보고 확실히 살림은 여자보다 남자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체력적으로 다르더라고요. 배우고 나니 더 잘하고 말이에요. 한 손에 아이를 들고 청소기 돌리고 빨래 널고 하는데 꽤 멋진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집안일로 스트레스 받던 며느리와는 다른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책임감이 없는 녀석인 줄 알았더니 책임감으로 때려치우고 싶은 회사에서 5기로 버텼던 거죠. 지금은 되려 살림이 자기 적성에 딱 맞는 것 같다면서 좋아합니다.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네요. 저 때와는 천지 차이예요. 뭐가 맞다라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이 바뀐다고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제가 조금이라도 아들 교육을 열린 마음으로 시켰다면 이렇게 제가 고생하진 않았을 거고 며느리가 힘들진 않았을 텐데 그거 하나가 걸리네요. 아들이라고 집안일과는 별개라고 키운 것. 제가 홀어머니라서 부족하지 않게 키우려고 너무 감싸 키운 것 말이죠. 슬슬 전 이 집에서 나올까 합니다. 이제 정말 제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좀 혼자 살고 싶네요. 나이 들고 홀어머니라고 해서 아들 내외에 붙어 살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워낙 없었다 보니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요. 모자란 아들 녀석 흠 감추려다가 벌써 몇 년이 흘러버렸네요. 세상에 제 자식만 귀한 것 없더군요. 모두가 귀한 자식입니다. 내 자식 간수만 잘하면 인생의 반은 편하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디약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